10년간 가정부 취급받던 시어머니가 아들 가족 여행 중에 집을 팔아버린 이유. 여러분, 시댁살이의 현실이 어떤지 아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가정부 취급받던 한 시어머니가 마침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아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속초로 떠난 이 할머니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명자 씨, 올해 68.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 손녀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지만 명자 씨의 실제 생활은 전혀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까지. 마치 살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새벽 5시, 아직 밤의 기운이 거실에 남아있는 시간. 명자 씨는 평소 며느리가 어머니, 더러워져요라며 앉지도 못하게 하던 하얀 가죽 소파에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마음껏 앉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명자 씨가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기로 결심한 날이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공항 간다. 아들 준서가 빤딱한 명품 캐리어를 3개나 끌고 나왔어요. 며느리 수경은 구두를 신으며 명자 씨를 힐끗 보더니 지시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 반찬은 제가 잔뜩 해놨어요. 화분 물은 월요일, 목요일. 기억하시죠? 베란다 아이들 비싸요. 아, 그리고 집 청소는 깔끔하게. 저희 돌아와서 먼지 있으면 기분 상해요. 이게 인사인가요? 지시인가요? 10살 손녀 지우만은 달랐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지우. 재밌게 놀다 와라.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명자 씨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동산 계약서 초안, 이사 견적서. 한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탈출 계획이었어요. 그래, 너희 없는 동안 끝낸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 가정부로 살다 갈 거야. 명자 씨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어머니 나가기 전에 설거지 좀. 소리에 불이 나게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그냥 두었어요. 벽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경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빨래 돌려놨으니 널어주세요. 지우방도 좀 치워주시고요. 베란다 화분물. 잊지 마시고요. 명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이라고 말하는 날이니까요. 아침 9시 명자 씨는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오늘부터 집 보여주세요. 마침 11시에 신혼부부가 보러 온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대리석 식탁, 추상화 액자, 하얀 소파. 명자 씨의 취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수입 치즈와 샐러드가 가득했고 명자 씨가 좋아하던 깻잎과 고추장아찌는 오래전 냄새 난다며 추방당했어요. 그래도 커피만은 며느리가 아까워하며 숨겨둔 그 비싼 원두로 진하게 내렸어요. 오늘은 뭐든 명자 씨 마음대로 할 참이었거든요.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 사장과 새파란 신혼부부가 들어왔어요. 우와, 남양의 채광 끝내주네요. 관리도 정말 잘하셨어요. 명자 씨는 며느리가 금지하던 하얀 소파에 떳떳하게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여사님은 왜 파세요? 혼자 살기에는 넓어서요. 작은 데로 가려고요. 오후에는 중년 부부, 신혼 둘째 팀, 투자자까지 5팀이 다녀갔어요. 저녁 6시 김 사장이 전화했어요. 축하드려요. 오전에 왔던 그 신혼 부부가 12억 그대로 계약 원합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장 속초 부동산에도 전화했어요. 지난주 명자 씨가 반해버린 받아 보이는 작은 아파트 5억 원짜리요. 금요일에 내려가서 계약할게요. 그제야 며느리의 카톡이 터졌어요. 어머니, 왜 답이 없으세요? 빨래, 화분, 분리수거. 어머니 화났어요? 다음에는 같이 여행 가요. 명자 씨는 짧게 보냈어요. 잘 있다.
걱정 말아라. 곧장 통화가 왔어요. 어머니, 뭐가 바쁘다고 답을. 냄새 나는 건 하지 마세요. 돌아와서 냄새 나면 진짜. 알았다. 명자 씨의 말투가 단단한 쇳덩이처럼 떨어지자 잠깐의 정적 뒤에 끊겼어요. 금요일 속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다가 통째로 거실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햇빛 받은 물결이 은빛 비늘을 떨었어요. 명자 씨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은 집에서 이미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 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늙으면 바닷가 살자던 그 약속.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킨다. 계약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을 뿐이에요. 시장에 들러서 고사리와 취나무를 사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어요. 옆 벤치에 70대 김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여기 살려고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바람, 파도. 다 착해요. 순자 할머니는 문화센터, 노인정, 그림교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요리 잘하시면 강사도 하라던데요. 제가 병원 조리사 35년 했어요. 어머, 그럼 당장 오세요. 인기 폭발이겠네. 그날 밤 모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명자 씨는 마음속으로 새 주소를 수십 번 써봤어요. 강원도 속초시로. 최명자. 일요일 저녁 6시 58분 현관 비밀번호가 빠르게 찍히는 소리가 났어요. 와, 집이다. 지우가 먼저 뛰어들어와서 새까맣게 탄 팔을 자랑했어요. 할머니, 바다거북 봤어요. 뒤이어 아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수경은 들어오자마자 병 모서리를 훑었어요. 어머니, 깔끔하네요. 역시. 명자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녁 차렸다. 먹고 이야기 좀 하자.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이 차려진 식탁. 지우는 한 입마다 세상 최고를 붙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면세점 쇼핑, 리조트 뷰, 수영장 수온, 인생샷 얘기로 식탁을 채웠어요. 그들의 말이 사라지자 명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팀 온다. 준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이 사는 누구요? 내 짐 싸서 속초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집 팔았다. 계약 마쳤고 잔금 한 달 뒤야.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 송풍구만 윙마이너스 하고 돌았어요. 수경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니, 우릴 어디로 나가라고요? 한 달 있다. 그동안 집 구해라. 어머니, 그건 너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오명자 씨는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사실이 낫지. 나는 10년 동안 가정부였다. 너희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 준서가 당황해서 양손을 번갈아 들어 보였어요. 엄마, 그건. 같이 사니까 서로 도운 거지. 서로. 내가 도운 건 맞다. 너희가 날 도운 건 뭐지? 내 생일에는 냄새 난다고 창문부터 열던 그 말. 허리 수술 때 집안일 어떡하냐던 그 걱정. 음영자 씨는 수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제일 솔직하더라. 오늘도 집 청소 냄새 금지 화분 물만 메시지에 가득했지. 수경이 입술을 깨물더니 딱 부러지게 쏘아붙였어요. 그래요, 저 힘들어요.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까지 하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싶었어요. 그게 정답이네. 어머니가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거구나. 명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계산서를 꺼냈어요. 말로 된 계산서였어요. 가정부 시급 1만 5천 원. 하루 8시간만 잡아도 12만 원. 한 달 360만 원. 10년이면 4억 3,200만 원. 너희가 준 50만 원 생활비로는 내 노동의 발뒤꿈치도 못 닿는다.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던 준서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취소하자. 우리. 잘할게. 무릎으로 취소되는 계약이면 세상에 분쟁이 없겠지. 이미 끝났다. 그때 지우가 눈에 물방울을 매달고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명자 씨는 숨을 고르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따로 사는 거야. 가끔 할머니가 오고 지우도 가끔 오고. 그건 약속이야. 진짜요? 진짜. 그날 밤 수경은 생활비 더 드릴게요. 도와주신 거 보답할게요. 죄송해요로 오르락내리락 했고 준서는 엄마 돈 필요해? 라고 물었어요. 명자 씨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겼어요. 돈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했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파란 조끼에 이사팀이 도착했어요. 명자 씨 방의 물건들은 금세 박스 속으로 들어갔어요. 10개 남짓이었어요. 10년을 살았지만 정작 명자 씨 것들은 손바닥만 했어요. 거실에서는 준서와 수경이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고 학교에 간 지우만이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할머니, 속초에서도 새우튀김 해주세요. 명자 씨는 웃으며 포스트잇을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문 앞에서 준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 전화해도 돼? 그렇게 해라. 다만 부탁 하나. 지우 앞에서 가정부 대신 할머니라는 단어를 써라. 그게 내가 할 첫 번째 집안일이다.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속초. 새집 창문을 활짝 열자 바다가 일렁이며 인사를 했어요. 이사팀이 박스를 내려놓고 나가자 명자 씨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받은 상패들을 꺼냈어요. 35년 근속패, 우수직원상, 환자 가족 감사패. 서울집에서는 올드하다며 장롱 속에 밀어놨던 것들을 거실 선반 중앙에 당당히 세웠어요. 띵동 마이너스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첫날이니 밥하기 싫죠? 이것 좀 드세요. 김치, 오징어 볶음, 미역줄기. 세상에 냄새난다고 쫓겨난 메뉴들만. 둘이 박장대소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문화센터 요리 강사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강사님, 내일부터 출근 어때요? 내일부터라. 그날 밤 파도는 또박또박 발걸음을 세며 창문을 두드렸어요. 휴대폰에 준서의 문자가 떴어요. 엄마, 이사했어. 수경이가 회사 그만뒀어. 집안일이랑 지우 돌보는 게 생각보다 크다. 미안해. 가끔 갈게. 명자 씨는 답장을 길게 쓰려다가 지웠어요. 아직은 기다림의 문장만 남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지우 데리고 와라. 새우튀김 해줄게. 한 달 후 명자의 손맛이라는 작은 간판이 시장 골목에 걸렸어요. 기본 7찬 주문 즉석 3가지 저염연식 가능이라고 붙였더니 어느새 어르신들이 줄을 섰어요. 사장님, 된장국이 옛날 맛 그대로요. 고등어 조림 간이 딱 좋아. 설거지하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명자 씨의 노동이 다시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가정부가 아닌 사장님 선생님 명자 씨로 불리는 순간이요. 하루 매출을 세면서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지우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뒤에는 준서와 수경이도 있었어요. 수경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들 이제야 얼마나 모질었는지 알아요. 준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여기. 우리 가족 반찬 정기 구독해도 돼? 명자 씨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정부 시급으로 계산할까? 단골가로 받을까? 셋이 동시에 웃었어요. 웃음이 끝나자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문화센터 요리 강사 자리 난다던데 어머니 추천장 써도 될까요? 거기서 명자쌤으로 불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쌤이라는 말에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집 창가의 기대 바다를 보았어요. 검푸른 수면 위로 별빛이 쏟아졌어요. 명자 씨는 가만히 그동안 못한 말을 바다에 밀어넣었어요. 최명자, 잘했다. 늦지 않았다.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고 존중이 섞여야 맛이 난다. 소금처럼.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순자 할머니였어요. 내일 명자쌤 첫 강의. 앞치마 챙겨요. 네. 쌤의 손맛, 내일도 불판 위에 올립니다. 명자 씨는 불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어서 파도 소리를 더 크게 들었어요. 멀리서 지우의 웃음이 겹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그 하얀 소파가 떠올랐어요.
이제 명자 씨 거실에는 그 소파 대신 낡았지만 탄탄한 나무 의자가 있어요. 앉을 때마다 딱딱 울리는 소리가 좋아요. 평생 서 있던 허리를 이제서야 내려놓는 소리. 명자 씨 이름으로, 명자 씨 선택으로, 명자 씨 자리에서 내린 소리예요. 다음 날 새벽 커피포트가 끓는 동안 새우를 손질했어요. 점심에 올 손님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새우튀김 세상 최고. 라고 말해줄 단골 1호가요. 명자 씨는 밀가루를 체에 치며 속삭였어요. 자, 명자쌤. 오늘도 시작하자. 가정부가 아닌 나로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명자 씨의 선택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사랑에는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한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명자 씨는 이제 가정부가 아닌 요리 선생님으로, 사장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변화가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올게요.